흑백요리사의 여파가 슬슬 잠잠해지고 있는 요즘 그 여운을 총잡이 짤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넷플릭스가 시즌2 제작을 확정 발표하며 아쉬워하던 시청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2에 꼭 나와야 하는 유명 셰프들과 시청자들이 바라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다뤄보고 참가자들의 최신 비하인드까지 싹 다 소개해드릴 텐데요. 일단 대박난 시즌1의 최종 성적을 정리해보면 넷플릭스 3주 연속 글로벌 TV 시리즈 탑 10을 기록하고 6개 국가에선 1위를 차지했을 만큼 글로벌하게 흥행했습니다. 사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글로벌하진 않은 게 탑 10 성적도 비영어 콘텐츠 기준이고 1위를 한 국가도 대부분 아시아 지역입니다. 미국 포함 서양권에선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했는데 이균 센세가 한국에 식당이 없어서 아쉽다고 한 이유가 있었죠. 조금 아까워요. 미국에 손님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균 센세의 식당 일부는 당장 내일도 예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이 먹으려면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대략 150만원 이상이라 먹을 엄두가 안 나긴 하죠. 아무튼 이 결과는 피지컬 100이 서구권에서도 탑 10 안에 들며 인기를 끌었던 것과 대조되는데요.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사기엔 흑백 컨셉이 인종차별 리스크가 있었고 이미 여러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질비한 상황인 것이죠. 한편 중국에선 정지선의 바스 요리를 보고 중국의 요리를 도둑질했다는 비난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백종원을 대해적도 아닌 대도둑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먹은 음식을 한국에 가서 자기 레시피인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죠. 미친 새끼. 넷플릭스가 중국에선 스트리밍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본 건지 진짜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만큼 흑백요리사가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있었다는 증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즌2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참가자 라인업이죠. 그리고 시즌2 제작 발표와 함께 1순위로 러블레터를 보낸 셰프가 있었으니 바로 갓 고든 램지입니다. 램지 형이 시즌2에 나오기만 한다면 서양권에서까지 흥행 쌉 가능인데요. 심사위원이 아니라 백수저 참가자로 나오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지 형이랑 백종원이 의견 충돌로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면 올타임 레전드죠. Scallops, there you have it. Butter and quail's eggs. 짜요. 심지어 램지 형은 흑백요리사 인기로 5년 만에 컴백 확정된 냉장고를 부탁해까지 나왔었는데요. 넷플릭스 제작진이 런던까지 찾아가서 섭외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작진이 보고 있다면 팁을 드리고 싶은데 몇 년 전 한국에 오픈한 고든 램지 식당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버티다가 시즌2에 출연하면 식당 바로 대박날 거라고 PT하면 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가장 바라는 참가자 중 하나가 바로 최강록일 것 같은데요. 실력과 인기에 비해 3라운드 만에 탈락했기 때문인데 떠올리고 싶지 않은 성경과의 어지러운 팀전 때문에 승부욕을 잃었던 것 같아 더 아쉬운 상황이죠. 실제로 최강록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탈락한 후 완전히 온라인상에서 잠적한 상황입니다. 떨어지면 한 1년 동안 그 인터넷을 안 하면 되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은 거의 연예인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안 젓는 소신 캐릭터라 더 매력적인데 본인 가게에서 조용히 평소처럼 요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죠. NPC가 되지 말자. 그 다음은 역대급 지지를 받고 있는 김풍입니다. 시즌1에서 흑수저로 김풍이 섭외되지 않아서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요리에 흥미를 잃었다는 이유였죠. 알겠지만 칼이 무뎌지고 이제 손 씻었잖아요. 그래도 시즌1이 대박나고 시즌2가 확정된 이상 제작진이 집 앞까지 찾아가서 섭외할 것 같아서 이번엔 꼭 나와서 블라인드 미션에서 레전드 장면 하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진에 빙의해보면 일단 마스터셰프 2인방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요리 프로그램 심사위원 중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강래호와 김소희 셰프죠. 심지어 강래호는 과거 고든 램지 식당에서 수셰프로 일했다고 한 만큼 램지 형과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서 둘 다 나오면 오랜만에 재회하는 그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소희는 마스터셰프 4 이후에 한국 활동은 잠잠한데요. 오스트리아에서 바닥부터 정상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셰프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자로 나와서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왜 안 나왔나 싶은 중식대가 이연복, 고든 램지와 함께 나오면 캠이 장난 아닐 것 같은 코리안 고든 램지, 에드워드 권까지 계속 쿠킹해야 된다고 새끼야. 우리가 아는 유명 셰프들은 총출동하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아는 시즌2 예상 참가자들을 추려봤는데 참가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프로그램 기획이죠. 이미 우린 레스토랑 미슐랭에서 봤듯이 기획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2 제작이 발표되자마자 시청자들이 달려가서 다양한 피드백을 남겼는데요. 새로운 시즌을 기획하기도 전에 시청자들이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팀 방출 같은 어그로 금지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팀원을 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와 인생 요리까지 잘 나가다가
하다가 갑자기 레스토랑 미션에서 팀원 방출, 먹방 유튜버 출연 등 제작진의 과한 어그로 욕심으로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나며 비난을 받았었죠. 실제로 방출된 팀원들한테는 어떤 어드밴티지도 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갈등만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규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셰프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레스토랑 미션 때문에 나온 피드백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이가 많은 참가자들한텐 고역에 가까웠을 것 같죠. 참가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올리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작진은 참가자들이 더 높은 난이도의 미션을 요구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미션의 창의성과 참가자들의 잠재력이지 육체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2에선 반영되면 좋을 것 같죠. 진짜 너무해 이거 누가 그리고 다음은 팀전 남발 금지입니다. 실제로 백인 요리 미션까지는 팀전이 새롭고 좋았는데 그 이후 레스토랑 미션에서 또 한 번 팀전을 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참가자들 개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일단 레스토랑 미션에서 재료 준비만 하다가 탈락한 급식대가와 한식대첩 우승자 이영숙 셰프는 진짜 아쉬웠습니다. 팀 내 역할이 재료 준비라고 떨어뜨리는 것보다 탈락한 팀 내 재대결을 해서 생존자를 뽑는 게 더 공평했을 것 같죠. 그냥 팀전은 한 번만 해야겠다. 이뿐만 아니라 한 명만 먼저 올라가는 프리패스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나폴리 마피아가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두부지옥 미션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7명이나 되는 생존자들 중 한 명만 생존시키면서 나폴리 마피아가 너무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됐죠. 따라서 시즌2에서는 단계별 생존자 수를 이분하게 줄여나가면서 생존자들끼리 여러 번 겨룰 수 있도록 한다면 우승자가 누가 되던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재 셰프가 저요린 좋아하나 보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심사위원인데요. 백종원과 안성재는 무조건 다시 나와야 하는데 최근 제작진 인터뷰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성재 또한 최근 뉴스 인터뷰에 나와서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뭐 마음에 드셨다면 뭐 네. 불러주시겠죠. 따라서 웬만하면 둘은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은 여기에 새로운 심사위원이 추가되느냐입니다. 안성재와 악연을 자랑했던 최현석이 심사위원으로 나와도 재밌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3명 이상이 되면 다수결로 생존 탈락이 한 번에 결정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2명으로 유지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투표 결과 1대 1입니다. 완전 어떻게 이렇게 근데 간장 맛이 안 나는 아니 나긴 하지. 그런데 이 둘의 의견은 좁힐 수 없는 양극에 있을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쪽이 그냥 포기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때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문가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을 섭외해서 백종원과 안성재가 설득하고 투표로 결정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현석을 넣으면 딱이죠. 실제로 안성재와 백종원은 카메라 뒤에서 엄청 설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안성재와 백종원의 미묘한 심리전은 유효한 것 같죠. 백종원 심사위원하고 합은 어땠어요? 안 좋았죠. 중요한 건 이 둘의 신경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성의 백종원과 하이엔드의 안성재의 대조가 흑백요리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에선지 오히려 뒤로 갈수록 백종원의 비중이 많아지고 안성재가 말을 줄이면서 심심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시즌2의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 둘이 너무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사이 틀어졌잖아요. 에헤이 틀어지긴. 그리고 댓글 중에 가장 웃겼던 건 MC 금지였는데요. 진짜 전현무나 김성주가 나와서 MC 보는 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리고 이건 프로그램 외적인 요인인데 협찬 브랜드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폴리 마피아의 밤 티라미슈가 대박난 걸 보면 시즌2에선 서로 자기네 상품으로 미션하려고 벌써부터 식품 브랜드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CU의 밤 티라미수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데 오픈 20분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상상했던 맛보다는 조금 평범하다고 하죠. 맛있는데 안 먹으면 후회하는 맛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단계 땡기시는 분들을 위해 반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반전 후식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끝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시즌1이 끝나면서 참가자들이 말 못했던 비하인드를 쏟아내고 있는데 궁금했던 사건들 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성재가 뉴스 인터뷰에서 꽤 많은 썰을 방출했는데 대표적으로 최현석과의 케미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최현석의 장트리오 음식에 대해선 여전히 백종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음식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죠. 근데 저는 제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백 대표님이 맞아. 나와서 제가 아직까지 근데 뭐 충분히 설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빵 터진 벨루가 나선한 짤은 떨어뜨리려고 웃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야 돼서 셰프님께 그냥 너무 막 맛있고 재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두부가 좀 모자르네. 사실상 해명 실패인 것 같은데 심지어 같은 인터뷰에서 안성재는 음식을 먹을 때 웃는 거 안 좋아한다고 했죠. 저는 음식 먹을 때 웃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놓고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웃는 걸 보면 너무 예상했던 최현석 음식이라 웃은 것 같은데 실제로 최현석도 마지막에 가선 진짜 화가 났다고 인정한 걸 보면 둘의 미묘한 신경전은 찐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되게
화가 났어. 그래서 계속 나하고 다르니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 두 나한테. 번째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선경 롱게스트의 근황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선경인데 그 이유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인 SNS에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과몰입한 시청자들이 SNS 계정까지 찾아가서 선을 넘는 인신공격을 했는데 몇 개만 봐도 도를 지나치긴 했죠. 사건 당시 선경의 남편까지 나서서 선경을 옹호했는데 여기까지 찾아가서 많은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무리 당시에 잘못했다고 해도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예능은 예능으로 보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래 기다리신 후식은 바로 팝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주문해서 기본 맛은 품절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헬창 증상이 조금 있어서 과자는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이건 여러모로 신세계였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팝콘이 왜 인기인가 싶어서 샘플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극장 카라멜 팝콘에서 소스가 응축되어 있는 그 몇 개의 엑기스 알만 모아둔 컨셉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만족감이 더 큰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여러 맛이 있지만 안성재의 빙의에 모든 맛을 테이스팅해본 결과 역시 카라멜이 근본입니다. 간도 딱 타이트하게 맞췄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팝콘 과자 특유의 찝찝한 뒷맛이 남질 않고 깔끔해서 점심 이후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 먹기에 딱이라 여러 개 쟁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채널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너무 여러 맛이 있어서 일단 처음은 엘플릭스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라멜과 와사비 맛은 단짠의 정석이라 점심 먹고 졸릴 때나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서 쉴 때 맥주 안주로 최적입니다. 배송비 4,000원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라 엘플릭스픽에 무조건 카라멜이나 와사비 하나 더 추가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